자, 이생규장전 수업합시다. 이 작품 되게 유명한 작품이지. 금오 신화에 실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 신화에 실린 여러 개 5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목만 보면 이생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생이 규장했다. 규장은 담을 넘다야. 담을 넘다. 그럼 담을 왜 넘냐? 뭐 도둑이냐? 아니죠. 딱 그림만 봐도 이제 여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담을 넘는 얘기입니다. 자, 작품 소개 잠깐 읽어보면, 이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줄쳐야겠죠? 어디 줄춥니까?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그린 한문 소설로 금오 신화에 실린 5편의 중에 하나다. 이생과 채씨는 주인공입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하는 부모와 누가 이때 부모는 누구냐면 이생의 부모입니다.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죽음을 극복하고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된다. 특히 여주인공 최씨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유교 사회라서, 혹은 뭐 유교 사회가 아니더라도 여자들은 이제 사실 부모님의 말을 듣고 시집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소설에서는 오히려 최씨가 적극적 행동을 합니다. 이는 당대 유교적인 관습에 벗어나 자유연애 사상이 반영되었다. 또한 이 작품은 죽은 최씨가 이생 앞에 나타나는 기이한 자, 기이한 얘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무슨 성? 전기성이라 얘기합니다. 전기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비현실성이라 얘기하죠. 현실성. 전기성과 비현실적 내용, 그리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담은 시가, 자, 시도 들어가는데 중간중간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역할은 뭐다? 등장인물의 감정을 담았다 해서 다양한 요소로 읽는 즐거움을 준다. 이러면 되고, 자, 작가 소개는 김시습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작품 개관입니다. 자, 전기소설, 아까 얘기했지만 비현실적 소설이다. 성격에서는 일단 우리가 낭만적이고 전기적, 비현실적이고 비극적이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네. 자, 배경 고려 말입니다. 고려의 송도, 개성이고요. 주제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고, 자, 구성 읽어보시고 특징입니다. 현실의 제도와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을 다룬 부분에서는 전기성이 드러난다. 삽입시를 활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낸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 구조다. 자, 요거 4번이 중요한데, 이 작품은 3번의 만남과 그 다음에 3번의 이별을 이제 겪게 되는데, 선생님 지금부터 3번의 만남은 동그라미 1, 2, 3으로 진행할 거고요. 3번의 이별은 동그라미 A, B, C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참고로 이 지문은 전문이 아니라서 우리가 앞부분의 주거를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문 들어갈까? 앞부분 주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동그라미. 자, 개성은 고려 수도 공간적 장소가 드러났죠.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이 여인은 최씨겠죠. 자, 여인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자, 선생님 여기다가 동그라미 1번 갈게요. 두 사람 뭐한다?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최씨가 좀 적극적인 거 알 수 있지? 야, 옛날에는 아무리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여자가 거절해야지, 그지? 부모님의 허락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여자도 최씨도 이생이 마음에 드니까 둘은 자유연애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자, 동그라미 A.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저 시골로 보내고, 최씨는 그래서 결국 병이 걸립니다. 그리움의 병, 상사병이겠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동그라미 2번. 최씨 부모는 왜 딸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 부모를 설득해서 그 다음에 둘은 결국 결혼식을 치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만남했으니까 두 번째 이별이 나와야겠죠. 자, 신축년에 홍건적의 난이 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사실성을 드러내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자, 이 소설은 배경이 고려입니다. 임금은 피란을 갑니다. 자, 임금님 찌질하죠.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 먹습니다. 백성들은 부모 친척끼리도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살기를 도모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자, 도적 한 명은 홍건적의 패거리 중에 한 명이겠죠. 칼을 들고 이생의 가족을 쫓아옵니다. 이생은 달아나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혔네요. 자, 동그라미 B 가겠습니다. 뭐야? 두 번째 이별입니다. 근데 좀 이생이 조금 찌질하다, 그지? 찌질해. 아내가 잡혔는데 혼자 도망갔죠? 자, 도적이 최 씨를 겁탈하라 하자 최 씨는 크게 도적을 꾸짖습니다. 야이 오랑캐야,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내가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와 이리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즉 승냥이와 이리는 짐승이야. 차라리 내가 죽어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게 낫지 개 돼지 놈. 자, 개 돼지 같은 놈. 여기서 말하는 개 돼지는 누굽니까? 홍건적의 패거리입니다. 도적. 여기서 말하는 도적입니다. 어찌 너희 도적의 짝이 되겠냐. 차라리 내 몸을 이렇게 더럽힐 바에야 차라리 죽여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 말에 도적이 화가 나서 최 씨를 죽여버립니다. 자,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살았어요. 약간 좀 부끄럽네.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불타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 집으로 갔습니다. 행랑채만 덩그럽게 남아서 황량한 가운데 쥐들만 찍찍거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어요. 저 뭡니까? 이런 배경을 통해서 작품의 분위기를 드러내죠. 배경 자체도 어때요? 상당히 다 망한, 지금 박살난 배경을 통해서 분위기도 어때? 참 부정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홍건적 침입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최 씨가 죽게 된다. 자,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닦으며 탄식했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가요. 그가 오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 날을 떠올려 봤지만 모든 게 다 한바탕 꿈 같았어요. 한바탕 꿈. 일장 춘몽이라는 단어는 알아야겠죠. 일장춘몽 뭡니까? 봄밤의 꿈이죠. 자, 2경쯤 됐습니다. 자, 2경은 1경 다음에 2경이겠죠. 1경은 저녁 7시에서 9시니까 2경은 9시에서 11시가 됩니다. 달빛이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때? 약간 상서로운 배경입니다. 오케이?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는 상서로운 분위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뭔가 좀 달빛이 싹 비추면 뭔가 좀 신비하잖아. 그런데 회랑 끝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는 멀리부터 들어오더니 가까워졌어요. 자, 동그라미 3번.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고요. 바라보니 최 씨였습니다. 최 씨 죽었어, 살았어? 죽었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최 씨가 이생한테 왔죠. 이거는 뭐야? 귀신이 온 거죠. 비현실적이죠. 전기성이죠. 여기서 뭐가 들어간다? 전기성이 드러나고. 괜찮습니까? 여기는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만남은 귀신이 된 최 씨와 이생이 만나는 부분이네요. 자, 갑니다. 우리 정리하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고려말 사회 배경입니다. 홍건적의 난이 있었고요. 문화적 배경은 뭡니까? 남녀 간의 절개를 중요하게 여겨서 최 씨가 오랑캐한테, 그지? 홍건적의 일당한테 죽음을 택하죠. 등장인물의 태도와 성격입니다. 이생의 아버지. 이거는 앞부분에 주거에 나서 사실 안 해도 되지만 가볍게 보면 이생과 최 씨가 사랑하는데 아버지가 어때요? 이생은 시골로 보내버리죠. 문벌의 차이, 집안의 차이로 인해서 둘의 관계를 반대하고 지방으로 보내죠. 이생을 엄격하고 유교적이죠. 괜찮습니까? 최 씨의 부모는 어떻습니까? 딸의 청에 따라서 설득해서 결혼식이 하죠. 개방적입니다. 이생은 어때요? 아버지의 지시를 어기지 못하죠. 소극적입니다. 최 씨는 부모님께 자신의 청을 진짜 간곡하게 부탁하죠.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인물마다 성격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이생은 이미 그녀가 죽은지 알고 있었지만 잘라. 자, 요거 보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일치 문제 나올 때 시험 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생은 최 씨가 죽은 줄 몰랐다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 아니야, 죽은 줄 알고 있었어. 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물어보죠. 당신은 어디로 피난 갔다 이렇게 살아온 거요.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간의 사정 부분에 이렇게 묶어볼게. 갑니다.
저는 원래 양반집의 딸로서요. 어려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스노키와 바느질했고 책을 읽고 인의 올바른 어떤 방법만 배웠습니다. 올바른 행동만 배웠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여자의 법만 알았지 집 밖의 일, 남자의 일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을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 주셔볼까? 푸른 바다의 구슬을 당신에게 바쳤어요. 여기서 말하는 푸른 바다의 구슬은 자신의 어떤 사랑을 바쳤다는 뜻이야. 최랑이 저의 사랑을 당신께 바쳤죠. 지조를 당신한테 바쳤어요. 그리고 우리 꽃 앞에서 한 번 웃고 평생 은혜를 맺었죠. 이거는 첫 번째 만남이야. 당신이 담을 넘어서 우리가 담 안에서 사랑을 첫 번째 했죠. 그리고 당신 부모 때문에 이별하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 우리 부모가 당신 부모를 설득해서 다시 우리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 우리의 사랑은 100년을 넘칠 것 같았어요. 이 얘기야. 말이 여기에 이르니까 너무 슬프고 부끄럽네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은 홍건적의 난이겠죠. 갑자기 홍건적의 난을 만나 제가 이렇게 구덩이에서 죽어서 뒹굴게 될 줄 생각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그런 죽음을 택했습니다.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했다 이거죠? 그건 천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천성, 하늘이 주신 나의 성격으로 그렇게 된 거지 인정으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어때? 하지만 너무 힘들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뭡니까? 이생과 만나기 전부터의 삶부터 이생과 만나고 나서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죽게 될 때까지의 과정을 압축해서 정리했지. 이거 우리가 내용 전개 방법 약적 제시라 그럽니다. 외진 산골지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됐어요. 이건 누굽니까? 짝을 잃고 남편을 잃고 혼자 돌아다니는 신세 이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새로. 자, 그게 너무 슬펐어요. 집도 없고 부모도 돌아가셨으니 저의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저는 절개가 중요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이 쇠잔한 몸뚱이를 만전 치욕을 면한 거, 제 몸을 겁탈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의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주겠습니까? 그냥 조각난 끊어진 창자만 모아두었고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제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뭔 뜻이야? 지난날의 즐거움을 떠올려 보려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원한만이 자꾸 가득 찹니다 이거야.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 추연 여기 나왔습니다. 음양 오행서를 제창한 사상가래요. 피리를 불어서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이 일어났듯이 피리를 불었더니 봄바람이 일어났대. 저도 천년의 혼이, 제 혼이, 천년의 혼, 여기 천녀 누구야? 천녀. 애인과 함께 살았다는 옛날의 여인이래.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비유죠? 자, 고사를 인용하고요. 그죠? 내가 그들처럼 비유죠. 비유. 그래서 저도 누구처럼 천여처럼 이곳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이곳 돌아온다는 얘기 뭐야? 다시 살아나려 합니다. 복례사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우리가 맺었고 치굴에서 삼색의 향이 그득히 풍겨나고 있으니 그동안 우리 오랫동안 떨어졌던 정을 되살려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다. 옛 맹세 뭐야? 함께 평생 함께 사는 거를 저버리지 않겠다. 만약 당신도 옛날 맹세를 잊지 않았다면 저를 아직도 사랑한다면 저는 끝까지 당신과 잘해보고 싶어요. 허락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최 씨가 이생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지. 그게 뭔데요? 나 환생할 테니까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이거죠. 이생은 너무 기쁩니다. 그건 내가 바라던 바요. 두 사람 마주 앉아 그간의 어떤 정을 풉니다. 그러다 재산 얘기를 하죠. 약탈당했냐 묻자 최 씨가 말합니다.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 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뒀습니다. 이생이 부모의 유해는 어디 있어? 최 씨가 아무 곳에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자기 목숨도 지금 오늘래 하다가 죽었는데 당연하죠. 두 사람은 그간의 마음을 정을 다 푼 후에 나란히 잠을 잤대요. 너무 즐거웠대요. 이튿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을 갔대요.
과연 금과 여러 덩이 얼마 만에 재물을 얻을 수 있었대요. 그들은 또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다음에 금과 재물을 팔아서 오간상에 함께 묻었대요. 묘소에 나무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췄대. 상당히 효를 실천하고 있죠. 그 뒤 이생은 벼슬 하지 않고 최씨와 함께 살았대. 목숨을 구하고자 달았던 종들도 돌아왔대.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친척과 손님의 어떤 행사에도 할애하거나 조문해야 할 일에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않았대. 즉 이생은 최씨와 집안에서만 문 잠가버리고 밖에 나가지 않고 살았다. 이걸 한자로 두문불출, 문 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생은 항상 최씨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이겁니다. 우리가 최씨의 오른쪽 라인 보면 최씨의 성격과 가치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이다, 이런 거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아래 정기적 성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기적 성격 기이한 거죠, 그죠? 여기서는 뭐가 정기적 성격이죠? 여기서는 죽은 최씨가 환생한 거죠, 그죠? 요게 정기적 성격이다. 뭐 어렵지 않죠? 어느 날 몇 년이 흘렀어요. 최씨가 이생한테 말합니다. 우리 3번이나 좋은 시절 만났죠. 뭐야? 3번 만남을 가졌죠.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합니다. 즐거움이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네요. 즐거움이 끝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다. 흥, 진, 비, 레. 흥, 즐거움이 진, 끝나면 비, 슬픔이 레,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한마디 뭐야? 이제 우리 즐거움이 끝났고 슬픔이 올 차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이생이 뭐라 그래? 왜 그러시오? 최씨가 뭐라 그래?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고 저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면서 잠시 시름을 잊게 해준 겁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산 사람을 제가 꼬실 수는,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뭔 뜻이야? 내가 환생한 것은 하느님께서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무런 죄도 없기 때문에 잠시만 환생시켜준 거야. 이제 그 시기가 다 된다는 얘기야.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이거야. 그리고 시녀에게 술을 시켜 올리게 하고, 자, 이것도 일치문제 중요해. 자, 최씨가 이생한테 직접 술을 따라준 게 아니라 시녀한테 시켜서 시녀가 술을 따라주고 최씨는 뭐 했을까? 노래를 부른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이생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죠. 자, 노래를 부른 겁니다. 최씨는. 최씨가 술 따른 거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노래 갈까요?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이콜 홍건적의 난으로 옥도 부셔지고 꽃도 흩날리고 옥이 부셔지고 꽃이 흩날리다. 나 죽었고, 그래서 이건 죽었단 얘기야. 죽었단 얘기야. 그래서 원앙도 짝을 잃었다. 내가 짝을 잃어버렸다, 이거야. 오케이?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누가 묻어줄까? 피해 젖어 떠도는 영혼은 하소연할 곳이 없구나. 무산선녀가 고당에 내려온 후 깨진 거울이 붙었다가 깨진, 이별한 우리가 다시 붙었다, 다시 만났다가 다시 이별해야 하니, 이 뜻이야. 오케이?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진다.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별해야 하니 마음만 쓰라린다, 이런 뜻이죠. 화자의 정서에선 최씨의 정서가 들어왔지. 뭐야? 다시 이별해야 되니까 속이 상한다, 이런 뜻이죠. 이제 이별하면 둘 사이가 아득할 거니 하늘과 인간 사이 소식마저 막힐 거다. 거리감. 여기까지 노래를 통해서 삽입시죠. 자, 삽입시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오른쪽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전개방에 암시하죠. 뭐야? 최씨가 이생 곁을 떠날 거다, 이거고, 주제를 집약적으로 전달하죠. 그 주제가 뭡니까? 최씨와 이생의 슬픈 사랑이 되겠죠.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로 표현했죠. 괜찮습니까? 갑니다. 이생은 슬픔을 걷잡지 못하고 말합니다. 나도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하게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에 친척들과 종들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다시 얘기하면 뭐야? 유교사회인데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효를 실천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런 표현법은 그냥 가볍게 정리하세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며 예로서 장사 지내라 했다.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텁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다. 뭐야? 당신 덕택이 할 수 있었다. 당신의 정성이 너무도
하지만 한편으로 나에게 부끄럽기도 하다. 나는 부끄럽다. 당신의 정성이 당신의 부모를 위한 정성이 나는 너무 감겼었지만 내 자신은 부끄럽다. 왜 부끄러울까? 전쟁 때 아내 버리고 도망갔잖아 혼자. 그게 부끄럽겠지.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죽읍시다. 이제 떠난 걸 만류하는 거죠. 최씨가 뭐라 그래? 당신 모습은 한참이나 더 남았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출석부에 이름이 실려 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둬서 운명의 법을 귀신의 운명의 법을 어긴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누를 끼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제 시체가 아무 곳에 터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이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제 유고를 거두어 비바람 햇볕에 그냥 나들군지 않게 해주세요. 뭔 뜻이야? 자기 시신이 날 잘 처리해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라 그래? 서방님 불이 몸 건강하세요 하고 사라졌다. 전기성 계속 유지되고 있죠.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둬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줬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죽었다. 아이고야 슬픈 결말이죠. 이 이야기 뭡니까? 이거 이생과 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애초로하고 그들의 어떤 사랑을 사모했대요. 마지막은 뭐냐면 자, 요게 없었으면 그냥 이 위의 이야기는 우리한테 독자한테 다이렉트로 주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이야기 이생과 채랑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오케이? 그럼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렸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설화적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이생과 최 씨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같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서 슬퍼했다니까 설화적 기법이다. 이생과 최 씨의 사랑 이야기를 설화로 바꾼 설화적 기법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최 씨가 이생을 떠나고 이후 이생도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좋은 만남 뭡니까? 우리가 세 번의 시절 좋은 시절이라고 했죠? 누가요? 최 씨가 얘기했죠. 그죠? 최 씨가 세 번의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봐달라. 여기 세 번의 좋은 시절. 그럼 첫 번째 시절 뭡니까? 첫 번째 만남이죠. 담을 넘어 사랑 시작하는 거. 결과 이생의 아버지 때문에 헤어지게 되죠. 두 번째 시절은 최 씨 부모의 노력으로 이생과 최 씨가 결혼하고요. 결과 홍건조 침입으로 최 씨가 죽고요. 세 번째 좋은 시절 뭡니까? 죽은 최 씨가 귀신이 돼서 이생과 사랑을 이어가고요. 결과 결국 최 씨는 저승으로 떠나게 된다. 이런 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고 70페이지 잠깐 보면요. 작품의 주요 사건을 정리해보자. 줄거리 정리죠. 홍건적에 의해 최 씨가 죽었다. 하지만 귀신이 된 이생과 최 씨 다시 만난다. 같이 지낸다. 최 씨가 저승 떠난다. 이생도 최 씨를 잊지 못하다가 죽는다. 자, 이 작품에 나타난 비현실적 내용은 뭡니까? 비현실적인 내용은 죽은 최 씨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 역사적 배경, 그 당시 홍건적 난이 있었다. 애정에 관한 인식, 절개와 믿음을 중시했다. 당시 여성 간에 관련된 가치관, 여자들은 집 밖에 나가면 안 됐다. 하지만 최 씨는 약간 좀 달랐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최척전입니다. 최척전과 우리 비교해서 정리해보면 이것도 느낌상 애정소설로 가야겠죠. 가볼까요? 남원의 가난한 유생인 학생인 최척은 아버지 친구인 정상사 집으로 공부하러 다닌다. 정상사의 친척이자 과부 심씨의 딸인 오경은 최척에게 마음이 끌려서 시를 써서 보내고, 와, 오경도 상당히 적극적이다. 왜?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편지 보내죠? 그래서 최척은 보고 마음에 들어서 둘은 사랑을 약속한다.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 뭐야? 첫 번째 만남. 그러나 최척이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참전하여 돌아오지 않자 뭡니까? 심씨는 오경의 엄마 심씨는 오경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려 한다. 자, 동그라미 A죠. 이별했죠. 우리가 이 전체 내용 보면 심씨는 사실, 자, 우리 인물관계도 그리면요. 여기 여기 될까? 최숙이라는 애가 있어. 최숙의 아들이 최척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심씨라는 애가 있어. 심씨의 딸이 오경입니다. 자, 최척은 엄마가 없고요. 오경은 아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사랑을 하는데, 그죠? 근데 심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들게 키웠기 때문에 부잣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데 최척은 그렇게 부잣집이 아니야. 그래서 실망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척이 임진왜란에 참전했을 때 심씨가 잘 됐다. 이번에 사위를 바꾸자 해서 부잣집을 시집 보내죠. 하지만 오경은 끝까지 최척을 기다리고 두 사람은 동그라미 2번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왜 결혼하냐? 심씨가 다른 남자랑 자기 딸 오경을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오경이 그걸 알고 자살 시도를 해. 그걸 안 심씨는 포기해버리고 그 내용을 최척의 아버지인 최숙이 알고 자기 아들한테 편지 보내. 오경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해서 최척이 전쟁터에서 미친 짓 해가지고 그 장수가 그냥 그래 너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후 또 정유재란으로 아이고야 또 일본이 한 번 더 쳐들어오죠. 남원이 전라도 남원이 함락되면서 최척과 오경 첫 아들 몽석은 뿔뿔이 터진다. 자 동그라미 삍니다. 그럼 어떻게 터지냐? 최척은 명나라로 갑니다. 명나라. 그다음 오경은 일본 장수가 데리고 일본으로 데리고 갑니다. 일본. 그 다음에 첫째 아들 몽석을 낳는데 몽석은 버려져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우리 조선인 남원에 있게 됩니다. 누구랑? 할아버지인 최숙, 외할머니 심씨와 함께 남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게 돼요. 자, 그래서 흩어집니다. 두 번째 이별. 오경은 외병에 그 외놈 군사, 일본인 군사 포로로 일본에 잡혀간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장사를 도와요. 최척은 중국 명나라에서 살아요. 여러 날 지난 동안에 최척은 친구 누구와 함께? 송우와 함께 상선은 무역배야. 무역을 하는 배를 타고 우연히 안남, 베트남에서 아내 오경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얘네는 장사를 하려고 뭐합니까? 베트남 가서 바닷가에다가 배를 정박하고 밤이 돼서 잠을 자려 하는데 그 옆에 일본 배도 있어. 일본 그 장수 일본의 이제 외병의 포로로 간 오경은 사실 남자 복장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우리 전쟁 때 원래 여자들은 다 남자 복장 해야 돼요. 남자 복장하고 이름을 사우라고 짓고 있었어. 사우. 근데 전쟁 끝나고 오경도 그 일본인 도누란 애거든. 외병 이름이 도누야. 이 도누와 함께 장사를 시작하는데 얘네도 그때 마침 베트남으로 갔던 거에서 베트남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밤에 최척이 피리부나 그리고 오경이 시를 읽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만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 이제 만나요. 이게 뭐야? 동그라미 몇 번째 만남이죠? 세 번째 만남이죠.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 선생님 들어가죠? 선생님이 1, 2, 3은 요거 빨간색으로 표기할게요. 1, A, 2, B 그 다음에 3. 세 번째 만남이죠. 자, 이들은 중국 항주 명나라에 정착을 하고요. 둘째 아들 몽선을 낳습니다. 몽선. 그래서 10년간 행복한 생활을 누립니다. 자, 둘째 아들 몽선이야. 첫째 아들 몽석은 자기 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 함께 남원에 있죠. 몽선이 성장하여 결혼을 올린 다음에 호족이 지면 호족은 나중에 얘네가 어느 나라가 돼요? 청나라가 됩니다. 자,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합니다. 최척은 가족과 이별하고 명나라 군사로 출전했다가 청나라군의 포로가 됩니다. 최척은 포로 수용소에서 조선에서 명나라를 도와주기 위해 전쟁에 참전했다가 역시 청나라 포로가 된 첫 아들 몽석을 만나게 됩니다. 야, 무슨 성? 우연성입니다. 있을 수 있어요. 확률은 되게 희박하지만 몽석을 만난다. 두 사람은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여 고향인 남원으로 간다. 괜찮니? 남원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 여기 앞에서 정리 안 했는데 이건 뭡니까? 호족이 침입하여 최척은 가족과 이별한다. 이게 C 세 번째 이별이죠. 빨간색으로 하기로 했는데 세 번째 이별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최척은 청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 누구 만나요? 첫째 아들 남원에서 조선에서 명나라 돕기 위해 그 전쟁에 참전한 몽석을 만나서 둘이 몰래 탈출하여 고향 간다. 한편 오경은 몽선 둘째 아들과 더불어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고국으로 남원으로 돌아가고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산다. 자,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산다. 이거 뭐로 가면 됩니까? 네 번째 만남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네 번의 만남과 세 번의 이별이 있는 이런 스케일이 큰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명나라도 나오고 조선도 나오고 공간적 스케일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소설이죠. 자, 한문 소설이고 애정 군담 소설입니다. 얘는 사실적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최척전에는 비현실적이 없습니다. 최척이 막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제재는 전쟁으로 인한 가족 간의 이상과 재해고
주제 이상가족의 고통과 가족애를 통한 재회고요. 이 작품도 만남과 이별, 또 만남의 반복 과정, 실제로 있었던 전쟁 배경, 무슨 전쟁? 아까 그 청나라의 전쟁 이런 거, 백성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두 작품의 내용상 공통점 뭡니까? 공통점은 등장인물들이 전쟁으로 이별하고 순환을 겪게 된 과정이 공통점이고, 차이점 뭡니까? 이생규장전은 어떻게 돼요? 전기성도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엔 헤어지는 새드 엔딩이지만, 최척정은 전기성보단 사실성에 바탕을 두고 끝에는 결국 다 만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그 아래 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까지가 다네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오늘 최저점 그리고 그 앞에 원 지문인 뭡니까? 이생 규장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